저도 효과가 너무 좋아서 자료를 정리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유튜브에 올라오는 가짜 건강 정보들 때문에 힘드시죠? 안녕하세요. 건강에 도움되는 알짜 건강 정보만 알려주는 근거 중심 이약사입니다. 약국에서 보약을 지어 먹자. 생리통이 심하신 분들은 생리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한의원에서 보약을 지어 먹은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약국에는 한의원보다 가격도 더 저렴하고 KGMP에 맞게 만들어져서 품질이 검증된 보약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보약들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두 가지 보약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아시다시피 보약은 아무 보약이나 드시는 것보다는 본인의 체질에 맞는 보약을 골라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보약은 칠제향부한입니다. 칠제향부한은 키가 크고 건강하며 열을 싫어하고 성질이 급하며 맥박이 빠르고 강하며 스트레스와 가식이 건강상 문제를 일으키는 주된 요인이다. 생리통이 생리 전에 올 수 있고 통증이 갑자기 오며 강하다. 이런 분들이 칠제향부한의 효과를 받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체질에 본인이 많이 부합할수록 칠제향부한의 효과를 더 많이 볼 것이라고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칠제향부한은 동의보감에 수록되어 있는 보약입니다. 칠제향부한의 체질에 맞는 분들이 칠제향부한을 생리주기 첫날부터 먹었을 때 이 통증 점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까지 상당히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칠제향부한을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생리가 끝난 다음 날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생리가 끝난 날까지 쭉 이어서 전체 생리주기 한 주기 동안 한 포씩 하루 3번을 드셔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보약은 당기작약산입니다. 당장미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있는 여인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생기신 분들이 당기작약산을 먹었을 때 효과를 봅니다. 기가 약하고 혈이 부족하여 추위를 잘 타고 마른 경향이 있다. 목소리가 나긋나긋하고 얼굴이 갸름하고 생리주기가 짧은 경우도 있으며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분들이 당기작약산을 먹으면 생리통이 감소할 뿐만 아니고 또 몸도 건강해집니다.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위의 자료는 당기작약산을 먹은 그룹과 먹지 않은 그룹에서 생리통의 정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점이 아래에 찍힐수록 통증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당기작약산을 먹은 그룹도 1, 2, 3, 4, 5, 6주기 전체에서 당기작약산을 먹은 것이 아니고 3주기와 4주기에서만 당기작약산을 복용을 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3주기와 4주기에서 당기작약산을 먹고 난 후 생리통 정도가 상당히 많이 감소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인상적인 점은 5주기와 6주기에서도 통증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5주기와 6주기는 당기작약산을 먹지 않았는데도 통증이 감소한 것입니다. 저도 효과가 너무 좋아서 자료를 정리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생리통이 심하신 여성분들은 이번 기회에 약국에서 보약 한 제 지어 드시는 것은 어떨까요? 소염 진통제만으로 안 된다면 경구피 인약을 먹어보세요. 사실 생리통 감소에 소염 진통제만큼이나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경구피임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생리통 감소를 위해서 경구피임약을 먹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소염 진통제가 약 70% 정도의 여성에서 효과가 있다면 경구피임약은 약 90% 정도의 여성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경구피임약을 3주기 동안 먹고 생리통 증상이 얼마나 감소되었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요통이나 두통, 구역구토, 현기증 등이 피임약을 먹고 상당히 많이 감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리통 감소를 위해서 경구피임약을 드시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를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생리통 감소 효과가 첫 번째 주기에는 완만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기와 세 번째 주기 갈수록 효과가 점점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경구피임약이 혈전 생성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혈전 생성 위험이 높으신 분들은 경구피임약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5세 이상의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나 혈전 생성 병력이 있는 분들,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경구피임약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리통에 좋은 건강기능식품과 보충제를 알아보자. 생리통이 심하신 분들 중에는 빈혈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생리량이 많아서 빈혈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생리기간 내내 소염 진통제를 정량, 그러니까 하루 복용량을 모두 드시게 되면 생리량이 상당히 줄어들게 돼서 빈혈 증상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10이 미만으로 나오는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빈혈 증상만 있는 게 아니고 몸에 저장된 저장철 자체도 고갈된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는 매사 피로하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에 자주 걸리는 등 이런 증상들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이제 괜찮은 철분제를 구매를 해서 꾸준히 드시게 되면 빈혈 수치도 올라가고 그리고 몸의 저장철도 올라가면서 이제 매사에 활력이 넘치고 면역력도 올라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생리통이 심할 때만 이제 출혈량이 많으니까 나포로 된 철분제 몇 개만 사서 딱 생리 시기 동안만 이제 철분제를 보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죠. 좀 좋은 제품을 사서 꾸준히 드셔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도 생리통을 완화한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자, 여기 또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자료는 마그네슘을 생리 주기의 15일 차부터 해서 이제 생리가 끝날 때까지 2주기 동안 이제 먹고 생리통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나타낸 자료인데요. 위의 자료에서 마그네슘 스테아르산을 300mg 복용을 한 그룹을 보면 허리 통증이나 발 통증, 우울감, 장가민성, 정방적인 통증, 복통, 두통 이런 생리통 증상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모두 개선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약으로 판매하는 앞에서 이 10알짜리 포장된 마그네슘 약을 보셨죠? 이 약들은 이렇게 60개짜리 벌크 포장으로도 판매가 됩니다. 이런 약들 안에는 마그네슘도 충분히 들어있고, 그러니까 300보다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루 2번을 먹게 되면. 그리고 비타민 E라던가 비타민 B1, 비타민 B6 이런 것까지 다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료에서 본 이 마그네슘 먹었을 때보다는 효과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리통이 심하신 분들은 약국에 가서 이런 보충제를 사서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번은 비타민 D입니다. 우리나라 여학생들을 보면 얼굴이 하얗고 하루 종일 실내에서만 있어서 햇빛을 잘 못 보고 다이어트를 한다고 영양분까지 충분히 섭취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은 거의 비타민 D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비타민 D가 결핍이 되면은 생리통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자료를 보면 요 네모난 점이 0보다 왼쪽에 찍힐수록 이제 통증이 많이 감소한 것을 나타냅니다. 비타민 D를 충분하게 섭취한 그룹들에서는 보면 생리통 감소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생리통을 크게 느낄 뿐만 아니라 우울감이 온다거나 수면 장애가 온다거나 면역력이 저하된다거나 칼슘 흡수가 저하돼서 뼈가 약해진다거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약국에 가셔서 5000IU짜리 제품으로 해서 하루에 한 알씩 밥을 먹고 한 2-3달 정도 드시면 어느 정도 비타민 D 결핍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D는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안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메가3와 비타민 E입니다. 오메가3와 비타민 E도 생리통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EPA 180에 DHA 120이 들어간 토탈 300mg짜리 오메가3하고 비타민 E 200IU짜리를 8주 동안 복용을 하게 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오메가3만 복용한 그룹이나 비타민 E만 복용한 그룹에서도 생리통 감소 효과가 나타났고요. 오메가3와 비타민 E를 같이 복용한 그룹에서는 생리통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평소 복용하는 이런 오메가3들을 보면 EPA와 DHA의 합이 300보다 훨씬 더 높은 700, 800 이런 제품들을 요새 많이 먹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제품들을 하루에 한 알씩 드셔가지고 8주 정도 드시면 효과가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비타민 E나 오메가3는 지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빈속에 드시는 것보다는 식사를 하고 드시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조금 고기 같은 거 지방질이 들어간 식사를 하고 직후에 드셔야 흡수율이 좋습니다.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이 비타민 E 단일 제품을 추천하기보다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런 마그네슘 제품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 마그네슘 제품은 비타민 E 수치를 봤더니 와, 비타민 E가 무려 500 IU나 들어있어요. 마그네슘만 들어가도 효과가 괜찮았는데 비타민 E가 500이나 들어간다니 이 제품은 너무 생리통에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생리통이 심하신 분들이 보충제를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로 권해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런 마그네슘과 비타민 E가 고함량 들어간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약국마다 가시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꼭 요 포장이랑 같은 제품을 사실 필요는 없고요. 약사님이 권해주시는 제품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마그네슘 함량이 괜찮고 비타민 E가 어느 정도 이상 들어간 제품으로 구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차성 생리통. 소염 진통제도 먹어보고 이런저런 조치를 취했음에도 생리통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2차성 생리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성 생리통이라는 것은 골반 내에 있는 장기의 이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지속적인 통증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자궁선근증, 자궁경부 협착, 난소낭종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는 약국에서 파는 소염 진통제 등으로 생리통을 해결하기는 무리가 있고 산부인과에 가셔서 진료를 받고 진단을 받아서 생리통에 대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끝.